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해볼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군들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테마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한번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항상 그랬듯이 방미, 방한 이런 이슈가 붙으면 그 재료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피크를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미 동행 경제 사절단 100여 곳 AI, 바이오 헬스 등 첨단 산업 협력 성과 주목하자. 사실 이런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방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업이 같이 동행을 하죠. 약간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뭐 지원을 한다 혹은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오후장에 한번 팍 뿌렸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네옴시티 몇 곳이 이제 딱 떴는데 거기에 상장사가 한 3-4개가 있었거든요.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또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경제사절단 100여 곳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데 아직 명단은 안 떴습니다. 명단 안 떠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누가 가냐, 뭐 바이오 종목 중에 누가 가냐,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론이 맺어진 게 아닌 테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한 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26일 날 방미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테마군들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너무나도 많죠. 자동차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게 조금 제일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이게 작년부터 올해가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이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물밑 작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외교 사절단 보내고 방미 일정 잡고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근데 그때마다 큰 틀은 뭐 반도체, 뭐 IRA, 뭐 2차 전지 친환경 있었는데 꼭 빠지지 않았던 게 우주항공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나사에 또 방문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우주항공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제 반도체, 뭐 IRA, 뭐 2차 전지, 친환경 이쪽이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대부분 방미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업이 같이 간다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군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게 예상 외의 테마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주항공 쪽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군들 위주로 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조금을 받냐 맞냐 이런 부분을 좀 쇼부를 보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반도체법 관련돼 가지고 세부함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아마 지원금을 받냐 보조금을 받냐 안 받냐 이 차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변동폭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말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저는 대략적인 구성안이 좀 다 잡혀졌기 때문에 방미 일정 이슈로 2차 전지가 반응을 해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IRA 발표가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뭔가 이렇게 또 의견들을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포지션이 아니냐, 그래서 요걸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약간 좀 불안한 뉘앙스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조금 이슈가, 보조금을 줄 테니 이제 너네들의 뭔가를 내놔라, 이걸 과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EU에서 반도체법 세부안이 이제 내일 모레죠. 18일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 정도 이제 첨단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호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넓히냐에 대한 좀 얘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 사건 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두 가지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되려 그 하위 쪽 테마군들이 수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저번 주는 살짝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 쪽에서의 이슈도 사실 있고 방미 기대감도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한정판을 찍으면서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막 반응하기 전에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는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뭐 분석 혹은 뭐 의견대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갔던 것 같은데 여전히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뭐 지원을 뭐 상황이 안 좋으니 뭐 줄이겠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직진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발표를 거의 1000명 해놨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지원한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은 악재 해소라는 느낌으로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기업들이 동행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안 나왔어요. 누가 갈지 몰라요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긴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공문이 갔다고는 해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일단 뭐 루닛이란 종목이 일단 좀 처음 좀 얘기가 기사 안에 들어와 있었고 뭐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데리고 간다는 것도 호재지만 데리고 가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AACR 겸해가지고 사실 볼 테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좀 겹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슈거리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한 2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는 주차하고 다음 주는 반도체 바이오 위주로만 놀아도 충분할 것 같고 2차전지 관련 기업군들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전히 뭐 부담스럽고 이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10만 원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와, 엄청 많이 올라갔다 하는데 지금 뭐 저번 주에 80만 원 찍었으니까 사실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지 않나. 이거는 진짜 뭐 강남 뭐 아주머니들 뭐 미용실만 가도 뭐 에코프로 얘기가 끊이질 않다고 하는데 언제나 그럴 때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던 거 맞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용기 있게 좀 매도 리포트들을 이제 쓰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분석 영역 밖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관망자의 포지션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네.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에코프로 BM이라는 단어 하나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엄마 지금 미용실 와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에코프로 BM 난리라고 하는데 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얘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날 올라갔나요? 네, 그날 에코프로비엠이 엄청 폭등을 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최근 제일 고점이었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느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삼성전자 10만 원 근처에 갔었을 때 저한테 삼성전자라는 단어를 외쳤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고점 찍었을 때도 에코프로비엠 고점에 대해서 논했었고 예전에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점 찍어줬을 때는 저한테 셀트리온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스탠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을 간에 만에 하는 것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이슈화가 되진 않고 있어요. 않고 있긴 한데, 뭐 저는 뭐 부담스럽다 사실. 굳이 꼭 에코프로가 뭐 10만 원 언더에서 8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100만 원을 가냐 못 가냐에 배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테마군들도 좀 같이 볼 건데 자동차 쪽 이슈도 사실 꽤 많죠.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지금 굉장히 잘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18일에서 다음 주 27일까지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이제 열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뭐 신차들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 그 수소 연료전지 얘기가 이 상하이 모터쇼와 함께 갑자기 슥 좀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제 미중 분쟁 이슈가 한창 나오고 저희가 한정판 찍는 날 노바텍 관련한 어떠한 그 광물이 주말에 뉴스가 하나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 종목이 다음날에 그 다음날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웠던 게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큰 이슈가 하나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뭔가 참여하는 수소 연료전지 이슈들이 좀 겸해지는 거 보면은 수소도 많이 쉬었거든요 지금. 자동차,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이쪽으로도 과연 한번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죠.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리튬 이슈도 있고 이거저거 이슈도 있어서 최근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을 수소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소 쪽은 굉장히 좀 긴 시야를 봤었을 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2차 전지의 야성을 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섹터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수소 이슈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죠.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파워풀한 것 같긴 해요. 수소 한번 탔을 때는 진짜 뭐 원웨이로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올라간 상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전기차는 잡음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뭐 맞습니다. 불타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근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잡음들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자율주행에서 갑자기 뭐 핸들이 지멋대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자율주행 투자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전기차가 터진다고 해가지고 전기차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수소 쪽도 전망이 워낙 좋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전기차 이슈가 많고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게 전기차가 좀 직접적이다 보니까 시장은 보다 더 예민한 전기차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됐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이 어느 정도 지금은 더 점유율 자체가 전 더 올라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쪽 시장의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와주게 되고, 진짜 이게 메인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저는 수소가 좀 부각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으로 따지면 좀 긴 시간이 남았죠. 네, 저희가 지금 언급드린 게 반도체,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친환경차, 그리고 뭐 우주항공, 이쪽이 어떻게 보면 좀 큰 테마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가겠다 해가지고 반도체를 보는 것보다는 내일 이제 장이 열리고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저희 한정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테마군들이나 섹터군들은 굉장히 이 미래가치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언급을 드립니다. 그만큼 투자 자체가 너무나도 단기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 긴 호흡의 포지션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좀 짜잘한 친구들 좀 보면은 요번 주는 좀 짜잘한 게 좀 있어요. 그래요? 짜잘한 게 좀 있는데 이게 과연 파워풀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17일 날 우주항공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스페이스X가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주항공하고 또 결부시켜가지고 상상력을 자극하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보고 나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포켓몬고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포켓몬 잡을 때 유명했던 게임주 중에 하나죠. 한빛소프트가 뭐 18일날 정식 출시한다. 그리고 대원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IP 아머드 사우루스가 일본에서 첫 방영을 18일날 하는데 20일날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요. 이런 것들, 뭔가 이 컨텐츠, 뭐 웹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살짝 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것 같고, 굳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최근에 많이 죽어 있었죠. AI. 예, 최근에 많이 죽어 있다가 이게 또 머스크가 파급력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 게. 그리고 뭐 또 마찬가지로 주말에 슬쩍 챗 GPT로 영상 IP 수요 증가,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까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로봇하고 뭐 AI 이쪽은 한번 연초에 정말 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설거지라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로봇과 AI를 보면 과거에 어떤 테마가 생각나냐면 그 수소 쪽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줬었어요. 그때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이후로 시장은 폭락을 했고, 연초에 주도 테마로 올라와줬었던 데가 수소 쪽이었어요. 유니크, 뭐 그때 EM 코리아, 아니면 뭐 대유 부품, 아니면 뭐 두산 피어셀 등등 이 수소 관련 기업군들이 엄청 세게 올라와줬는데, 그리고 나서 미코까지 포함을 해서 그 기업군들이 강하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AI하고 로봇이 위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세게 올라가줬기 때문에 저는 긴 시간의 횡보는 필수 불가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선별적으로 좋은 기업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섹터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를 주고 재차 올라가는 기업보다는 그냥 앞으로 그냥 직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최근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 좀 엄한 데서는 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겉절이 뭐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겉절이도 있긴 한데 너무 파워풀한 게 더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메인 테마가 아닌 것에는 그냥 눈길을 한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오늘 소개시켜드린 테마군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줄 수 있는 테마와 섹터 안에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자. 그럼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